안녕하세요, 미라전너트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드디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너무나 추워서 여태까지 작업하면서 처음으로 동상이라는 걸 걸렸습니다. 지금 발이 정상이 아닌데 발이 이 동상에 걸려서 엉망이에요. 막 계속 핏물과 진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낫지가 잘 않네요. 아무튼 너무 추워서 동상 입어갖고 이렇게 고생하던 그 봄을 맞이니 너무 좋습니다. 자, 봄을 맞이해서 또 새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건 간만에 에어로 72 스케일 아카데미 제품 MCP 시리즈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F15K 슬램밀과 F18, F0과 2형 슈퍼오넷 요 세 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가조립을 끝낸 제품을 오늘은 도색하기 전에 가장 밑색 도료인 이 서페이서를 이용해서 밑색을 한번 칠해 보고요. 그리고 또 서페이서를 통해서 표면 정리를 한번 하는 작업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자체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MCP라 그래가지고 거의 건프라나 레고 수준으로 딱딱 맞습니다. 다만 에어로가 유선형이다 보니까 그 특유의 그 나시나 형태를 재현하다 보면 비행기에 소시 단차가 많이 생기는 편인데요. 아카데미도 단차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딱 맞아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호네스 경우에는 요 기수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듬다고 다듬어 봤는데 여기 이제 서페이서를 뿌려봐야 이런 흠 같은 게 발견이 됩니다. F15K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흠이 단차가 없는데요. 이 패럴라인 자체, 이 연결선 자체도 패럴라인과 아주 교묘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뿌려봤는데 이상은 없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표면에 거친 정도나 혹시 모를 지문이나 접착제 이런 자국을 맺기 위해서 서페이서를 꼭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보이는 서페이서인데 이거는 국산 IPP에서 나오는 서페이서고요. 자, 우리가 흔히 보통 군제에서 나온 제품으로는 이제 이렇게 베이스 화이트 서페이서, 그리고 이렇게 요새는 이제 1500번도 나오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서페이서는 500, 1000, 1200, 1200, 1500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군제 기준으로 해서요. 물론 숫자가 올라갈수록, 자, 이게 500번 서페이서고요. 부드럽고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매움 효과가 뛰어납니다. 가령 500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흠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메우는 효과가 뛰어난 대신에 표면은 더 거칠어지죠. 통상적으로는 1000번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은색이라든지 유광을 쓰시겠다 그러면 1200번과 1500번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페이서 중에서는 요새 블랙 서페이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에 되기는 은색 같은 경우는 차폐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검정색을 뿌려주고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명암도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명암을 표현해주고 할 때는 이 블랙 서페이서를 써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서페이서를 써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캐노로 뿌리기도 하는데 뭐 에어브러쉬가 있다면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농도는 1대1로 해주시되 약간 에어브러쉬 농도에 따라서 신너 6 도료 4 정도 요 정도도 괜찮아요.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발소 가면은 머리 위에 전분가루 뿌려갖고 전체적인 그런 느낌을 알듯이 우리가 이렇게 모형 표면에 이렇게 살며시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뿌려주면은 이제 밑색이 이렇게 가려지면서 보이지 않는 이런 흠집이나 이런 게 발견이 돼요. 흠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냐? 자, 이거 보시죠. 자, 이거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페이서 뿌려보기 전까지는 발견하기 힘든 흠집이 서페이서를 뿌려봄으로써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이 다시 사포질 600번, 800번, 1000번 이런 식으로 다시 이 흠집을 없애기 위해 서포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서페이서를 뿌려보고요. 자, 그리고 서페이서의 두 번째 효과로는 밑에 밑색을 이렇게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도색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분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데 MCP 부분이라 이대로 그대로 회색을 입히게 되면은 이 톤이 안 맞게 된다. 그래서 이 흰색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다가 서페이스 이렇게 뿌려줍니다. 지속적으로 뿌려주면, 자, 서페이스가 회색을 띄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회색은 대표적인 무채색이라 사추색이 어떤 색이든 간에 완벽하게 차폐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톤을 맞춰주시고 도색을 하셔야 돼요. 설령 회색이 된다 할지라도 톤을 일정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서페이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보여도 서페이서를 뿌려보면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흠집이라든지 사철가중, 지느러미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F15 캠을 하더라도 무장과 이런 색이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짙은 고스트 그레이를 뿌린다, 건식 그레이를 뿌린다 하더라도 톤이 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서페이서로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자, 서페이서로 뿌릴 때는 잘 칠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쓱 한번 칠해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뿌려봐서, 우리 옛날에 이발소, 저 같은 연배라면 이발소 가시면 이발소 아저씨가 갑자기 이발하다가 칙칙칙하고 녹말가루를 머리에 뿌리던 걸 기억나는데 그거 같아요. 이렇게 색이 짙은 계열이나 흰색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서페이서를 뿌려보면은 전체적인 흠집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효과, 이렇게 서페이서를 뿌려주면 나중에 우리가 칠해야 될 색이 잘 붙도록 밑에 거칠게 이렇게 밑색을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색도 잘 먹고 색도 잘 붙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서페이서로, 특히 에어로 작업은 서페이서를 꼭 뿌려주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회색 계열이나 현형기라면 1000번 정도나 1200번 정도면 괜찮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은색이라든지 유광을 원한다면은 한 1200, 1500번까지도 오버스펙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페이서는 모든 도색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출색이 요새는 회색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걸 안 칠해 주시거나 그러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안 칠하게 되면 색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도 이쁘게 안 먹고요. 자, 그래서 에어로 도색 하실 때 반드시 서페이스 작업 해주시라는 거, 예, 한번 하시고, 압력은 높일 필요 없어요. 보통 2kg 정도, 예, 15 psi 정도 압력에서 해주시면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 기본 도색 올리는 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라지 나이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지 나이트입니다. 앞전에 그 패럴라인 넣기가 앵글이 안 맞았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하는 거라 거치대를 썼는데 핀트가 안 맞아갖고 거의 앞부분만 나왔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은 그 먹선을 넣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랗게 쭉 라인 따라서 먹선을 이미 넣어줬고요. 자, 호넷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나중에 작업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이제 기본색만 얹으면 대부분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자, 기본색 얹게 되고요. 자, 기본색은 지금 슬램 이글은 305번 다크 고스트 그레이의 건식 그레이가 되고요. 그리고 호넷은 상면색은 307번 307번 그레이고요. 그리고 하면은 308번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이게 지금 현용 그 호넷 색이기 때문에 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칠하는 요령은 이렇게 에어브러시에 놓고 사살사살 칠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색을 입혀보겠습니다. 일단은 F15K는 건식 그레이 단색입니다. 짙은색 그레이인데요. 자, 이렇게 쓱쓱 헤드라인 따라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미 기본 그 라인을 넣은 테라 부담 없이 이렇게 패널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얼룩지지 않게만 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 요령으로 수폰에 또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칠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전나드입니다. 밤새 두데이 슈퍼오네카 반대 슬램 이글을 칠했습니다. 자, 슬램 이글 자 보시죠. 자, 이번에 건식 그레이를 칠했는데요. 미리 명암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보시면 이 명암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먹선 놓고 하면 이쁠 거고요. 또 마지막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금속 여기 티타늄 메탈 부분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주시고요. 상면 307번 이렇게 칠했고 하면 308번 그래서 이렇게 프렌트를 그려줬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먹선이 안 들어가서 약간 그런데 먹선 들어가고 나면은 훨씬 자연스러울 겁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뒤에 엔진 테크 작업과 특히 우리가 지금 이 복자형 F형은 졸리 로전데 이 부분이 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은 데칼보다는 여기가 우리가 직접 마스킹 해갖고 칠을 하는 게 더 보기 좋습니다. 나중에 벗겨지지도 않고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데칼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작업을 해주려고 그러고요. 무장 세트는 간단해서 분부를 해줬습니다. 308번으로 전체 칠해주고요. 스페로나 암남 같은 경우는 앞부분 탄두가 백색이라서 미리 백색을 칠하고 마스킹 한 상태에서 308번 화면색 칠한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고요. 그 외에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꼬치 해가지고 이렇게 있겠습니다. 연료 탱크도 308번이고요. AM9X 슈퍼 사인드 와인더 역시 전체 색은 308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에나멜로 해서 부분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큰 작업은 끝난 거고요. 예. 그리고 제이담 같은 경우에도 전체 몸체는 이렇게 308번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탄체는 이쪽에 부분적으로 훈련탄은 파란색, 청색, 그리고 실탄은 녹색이라든지 올리브 드랍인데 이런 거는 부분 칠해주고 나머지는 에나멜 붓칠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특히 앞부분에 여기 지금 신관 쪽 있는 부분이 또 회색이라 가지고 이런 거는 오히려 붓칠해주고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닦아내 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작업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즈나트입니다. 갑자기 추워졌네요. 이게 봄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젯밤에 슬램 이글하고 호넷하고 도색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잘 됐는데요. 자, 오늘은 먹선 넣기 전에 간단한 웨더링 항공기 웨더링 기법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를 하다 보면은
요 엔진 부분에 이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고열로 인해 가지고 그쪽 금속 부분은 도색을 해도 칠이 벗겨지거나 또 이렇게 금속 재질 특유의 변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슬래미컬 요 지금 102구 부분은 은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8번 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름이 단 표현을 지금 해줬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변색에 의해서 금속 특유의 피로도가 나타난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 도로로 쓰는 도로는 여기 클리어 도로가 있습니다. 군제에서 나오는 그 45번 45번부터 50번대 대리가 이 클리어 도로인데요. 레드부터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주황, 노랑, 클리어. 자, 이렇게 파란 걸 씁니다. 이 도로의 특징은 안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만 그 투명도가 보장되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색을 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 특유의 맑은 효과를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변색 효과 외에 우리가 톤을 좀 달리하고 싶다. 근데 이 흰색이나 이 검정 계열이 들어가지 않고 톤만 달리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클리어 도료를 추가해서 톤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자, 방법은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차례차례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옐로인데요. 절대 이걸 하실 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시고 약간씩 해준다는 느낌으로 패럴라인 따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색깔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절대 누차 강조하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약간 티 안 나게 이제 나중에 이제 클리어 도로 자체가 한 번 칠한다고 이렇게 효과가 바짝 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뿌릴 때는 에어브러쉬 이렇게 뿌려갖고 농도라든지 맞춰보시고, 파란색도 조심스럽게 헬라인 따라 조심스럽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마 오렌지가 될 거예요. 솔직히 파란색이나 노란색을 썼을 때는 별 티를 안 나는데 이 오렌지를 쓸 경우에는 티가 많이 납니다. 효과가 좋죠. 그래서 오렌지를 꼭 써서 하시면 되고, 제가 그 스탠드가 고장이 나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조금씩 진행을 해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로라인 따라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아까보다 이렇게 변색된 효과를 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어 도료를 이용해서 금속 노즐 부분에 변색된 효과를 내보시는 건,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결코 부차 얘기하지만 무리하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해나가셔야 됩니다. 한 번에 덮어버리려고 그러시면 이상하게 나와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3개 도료가 섞인 게 이렇게 변색 효과를 낼 수 있죠. 자, 이런 효과처럼 금속 부분에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살 뿌려나갑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높은 압력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에어브러싱 도색은 절대 압력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2kg 내외
실제 쓸 때는 1kg 내외, 그러니까 12psi 정도가 적당해요. 그러니까 굳이 센 컴프레셔가 필요가 없어요. 예, 다 퍼집니다. 나중에 떡지고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이게 말리면서 효과가 더 자연스럽게 나죠.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변색 효과는 연습해 보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기법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좋은 에어브러쉬 이용해서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가 지나쳤습니다. 미라젤라트입니다. 어젯밤 새서 슬램이글과 호넷 2대 세대를 총 도색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슬램이글부터 보시면요. 건식 그레이라 그래갖고 회색 중에 가장 짙은 회색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검정으로 먹선을 이렇게 넣어줘서 부분적으로 보면 미리 이렇게 심심치 않게 마감 처리가 된 게 볼 수 있습니다. 건식 그레이는 그냥 칠하면 단색이라 좀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 날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입체감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엔진 부분은 저희가 변색 효과를 이렇게 줬습니다. 원래 엔진 부분은 고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의 열에 의해서 변색이 되고 이 부분은 칠을 하지 않습니다. 실기체도.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이제 여기다 먹선을 넣게 될 겁니다. 예, 이제 작업을 보시면 되고. 자, 혼합은 저희가 단자형과 복자형이었는데요. 단자형은 퍼프킨도 그래서 구토하는 이렇게 켈베로스인데 대장기를 하기 위해서 수직 미익 부분은 브라이트 블루로 따로 칠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데칼을 할 거고요. 호넷 역시 저희가 미리 선작업을 해놔서 이렇게 보면 페롤라인이 심심치 않게 아주 잘 나온, 여기다가 이제 먹선만 넣게 되면 훨씬 입체감이 잘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자, 호넷도 약간 부분적으로 뒤에 엔진 변색 효과를 내줘 봤고요. 자, 하부색은 308번입니다. 307번 그레이하고 에어크래프트 그레이하고 자, 라이트 그레이하고 차이가 좀 나죠. 자, 이거는 VFA 103 졸리 로저스 해골 기체를 만들 건데요. 원래 이 검정 부분은 데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데칼을 붙여보니까 아무래도 칠한 것만큼 또렷이 붙이기가 어려워서 제가 마스킹을 해서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페럴라미드 선 작업을 해줘서 이렇게 심심치 않아요. 약간 오버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먹선 넣고 워싱 한번 하게 되면 이제 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도색하실 때는 무광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반광이나 유광으로 칠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페럴라인을 넣게 되면 깨끗하게 들어가요. 이제 페럴라인 한번 넣어볼까요? 페럴라인 넣을 때는 자, 유화 물감 블랙을 아주 묽게 풀어가지고 페럴라인 따라서 이렇게 쭉쭉 넣어주시면은 그냥 쭉쭉 이렇게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이거 절대 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묽게, 아주 묽게 해서 이게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쓱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재밌습니다.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는데 이걸 여러 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하게끔 하고 금방 닦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반나절 정도나 하루 정도 충분히 건조를 시킨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은 이제 닦아내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오목한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카데미 제품은 다 좋은데 페럴라인이 좀 너무 옅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파주고 싶은데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건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그래서 미리 제가 선작업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슬램이글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슬램이글은 페럴라인이 아주 많으면서도 짙어가지고 잘 들어가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쭉. 재밌어요. 아주 천천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반나절 정도 넣고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고 먹선 닦아내고 모습을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비라즈나이트였습니다.